자, 이제 A가 끝났으니까 B로 가야 되겠죠. B로. 핵심 요약 B 자료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A 자료랑 B 자료를 그 네이버 밴드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으셔가지고 틈틈이 길거리 다니시면서 이렇게 좀 보시고 지하철에서 이 체크인에서 보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찾아 보시라는 겁니다. 이제 28페이지 보시면 미등기 양도라 되어 있죠. 몇 가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땅을 팝니다. 그럼 보통은 을은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파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 사람 등기 안 하고 팝니다. 이런 걸 뭐라 부르는가? 미등기 양도. 다른 과목에서는 이런 말 나오죠. 중과생략 등기라고. 그런데 세법에서는 이런 말 안 씁니다. 미등기 양도. 을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렇죠. 세금을 안 내려고. 민법 시간에 뭐 유효냐 무효냐 막 여러 가지 검토하시죠. 세법은 딱 하나입니다. 운 좋게 안 들켰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안 들켰더라 그러면 세금 많이 과세해야 되겠죠. 그게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정의, 미등기 양도라는 것은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하는 등기를 하지 않고 파는 게 바로 미등기 양도. 자, 2번의 별표. 여기에서 자출제합니다. 아까 을의 입장에서 등기를 안 하고 팔았더라. 안 들키면 괜찮았죠. 그런데 들켰을 때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줍니다. 우리 세법에서 그 불이익은 세금을 많이 과세합니다. 첫 번째, 비과세, 감면 안 해줍니다. 이번에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해줍니다. 대신 3%의 10분의 1인 0.3%만 해줍니다. 그리고 장기부의 특별공제, 기본공제 안 해주고 세율은 70% 가장 높은 세율 중에 합니다. 이 정도는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과 겹치죠? 정리할 뿐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높아심으로 몇 가지 이제 질문 드릴 겁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뭐죠? 추계일 때 그러지 마시고 취득가액, 빨간 취득가액이 실거래가가 아니야. 추계, 매감 한기일 때 해주는 게 바로 필요경비 계산공제. 판단 기준은 취득가액 기준입니다. 취득가액이 실거래가가 아닌 추계일 때 해주는 게 바로 필요경비 계산공제. 얼마 해준다 그랬었죠? 3%? 그러지 마시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3%. 그런데 이 사람이 미등기로 팔고 들켰습니다. 이 사람한테 묻습니다. 당신 옛날에 얼마에 샀냐고. 모른다고 합니다. 그럼 추계로 가야 되겠죠.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해줍니다. 대신 적게 0.3%. 그리고 아까 보신 장기부의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안 해주죠. 그래서 세 가지가 똑같다는 거 보이십니까?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의 과세 표준 세 가지는 똑같다. 이렇게까지만. 자, 우리 시험에 출제했던 거 작년 문제인데요.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어디에 동그라미? 미등기 양도. 참고로 미등기 양도는 취득세에서는 출제 안 합니다. 양도세에서. 그럼 시험장 갔을 때 야, 미등기 양도 등기하지 않고 팔았대. 불이익 준대. 떠올라야 된다. 비과세후 감면 안 해주죠? 필요경비 계산공제 해줘. 10분의 1인 0.3%. 장기부의 특별공제 안 해줘. 기본공제 안 해줘. 세율은 70%야. 세율 70% 어디에다 곱한다? 과세 표준에. 우리 첫 번째 만났을 때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하니까 산출세이지 않습니까? 세율 70%는 과세 표준을 곱하는 겁니다. 요게 떠올라야 된다. 자, 1번. 미등기 양도자산도 양도세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라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비과세 안 해주죠. 틀렸고. 2번.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 속이 답답합니다. 이럴 때 기억나는 단어. 통과. 답답한 건데 왜 봅니까?
3번 미등기 양도자산의 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제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 기본제 얼마? 250 적용하지 않는다. 4번은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세 산출세액에다가 100분의 70을 곱합니까? 이거 보시면서 야 70% 그럼 큰일 난다. 70%는 어디다 곱하는가? 산출세액이 아니고 과세 표준에. 틀린 얘기죠? 5번 미등기 양도자산의 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부 특별제를 적용할 수 있다. 장기부 특별제 적용 안 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걸 찾아라. 1번 틀렸어. 2번 모르겠어. 3번 틀렸어. 4번 틀렸어. 5번 틀렸으니까 몰라도 정답은 2번. 이렇게 풀어도 되냐고요? 어떤 분 얘기합니다. 나 양심상 이렇게 풀 수 없다고. 이렇게 풀라고 문제 내는 겁니다. 그 많은 예외를 다 어떻게 암기하겠습니까? 되시겠죠? 네. 자, 이제 한 장 넘겨서 29페이지. 핵심 5.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죠. 옆에다가 별표 2개. 이게 또 계속 출제가 되니까 입문과정부터 저는 아예 설명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 위에 여백이 있는데 여백에다가 필기 볼까요? 똑같이 그리자. 보니까 저만 못 그리는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한데요. 여기가 어디죠? 한국?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 세법전엔 대한민국 그런 단어 안 씁니다. 항상 여길 뭐라 부르는가? 국내. 참고로 대한민국은 응원할 때. 그러면 국내 반대말은 어디가 될까요? 국외, 국외. 외국이란 단어도 잘 안 씁니다. 국외. 출발합니다. 갑이 미국에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팔았습니다. 어디에 있는 땅을 팔았다고요? 미국에 있는 땅. 여러분 그 미국에도 세금 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 땅을 팔고 미국에 세금을 냈습니다. 이 이름은 꼭 기억하자. 외국 납부 세액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외국 납부 세액. 다시 한번 갑이란 사람이 미국에 땅을 가지고 있다 팔았어. 그러면 그 나라에서 세금 냈다. 그걸 뭐라 부르는가? 외국 납부 세액. 필기하시면서 이 사람 대한민국 양도세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죠. 거주자인지 비거주인지. 확인하고 올까요? 10페이지. 10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소득세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 세금 계산 누가 한다고요? 납부를 하래. 본인한테. 언제 하는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그때는 신고를 확정 신고 납부라고 불러. 개인의 소득은 크게 보니까 세 가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종합소득은 2배사, 근연기. 틀 잡았죠? 바로 오른쪽 11페이지. 맨 밑에 표, 별표 쳐져 있죠? 납세 의무자와 납세지.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이렇게 구분하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일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거주자. 그리고 우리가 그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할 때 국적에는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공부하는가? 맨 오른쪽 칸에 납세 의무의 범위. 거주자는 국내, 국외 다 합쳐서 책임 내는 거죠.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런데 박스 밑에 봤더니 박스 밑에 CF 국외자산 양도라고 되어 있죠. 국외 미국 땅 갖고 있다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양도세는 누가 내는가? 거주자에 해당할 때. 그런데 이 파트에서 거주자는 고에 있는 표랑은 달라. 5년 이상. 처음에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럼 왼쪽 10페이지. 10페이지 보시는데 개인의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있죠. 그 전체 거주자 판단할 때는 국내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 중 183 이상의 거소를 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으로 내려와서 지금 어디 거 팔았다고요? 국외자산. 그때 거주자는 5년 이상. 확인됐습니까? 따라서 지금 사례. 갑이 미국 땅 팔았다. 국외산 팔았죠. 미국 세금 냈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판단해서 거주자면 대한민국 양도세 내야 돼. 그러면 이 경우 거주자는 몇 년 기준인가? 5년 이상. 다시 원위치 하셔가지고. 그래서 29페이지에 국외산 양도 납세 의무자 문제 나왔다 그러면 항상 몇 년 이상 하고요? 5년 이상, 5년 이상. 자, 그 밑에 2번 양도소득의 범위인데, 양도소득의 범위인데 칠판을 볼까요? 국내 자산과 차이점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 앞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국내 자산 팔았을 때 과세상은 토지, 건물, 부동산 행권리, 주식 또는 출자 지분, 기타 자산, 파생 상품이 있었죠. 그 중에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상태에서 팔아야지만이 양도세 과세하는 거죠. 대충 기억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건 꼭 기억하는 겁니다. 등기법 시간에 열심히 등기법 공부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등기란 제도가 전 세계에 다 있을까요? 그러니까 등기란 제도가 전 세계에 다 있을까?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에 콜라병, 부심에 있는 지역, 등기란 제도가 없을 수 있겠죠. 이걸 꼭 기억해라. 그래서 국외자산 팔았을 때는 등기 여부 따지지 않습니다. 왜? 등기란 제도가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외자산 팔았을 때는 모두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부동산, 임차권. 대신 국내 자산 팔았을 때는 요 앞에 붙어야 되는 거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팔았을 때만. 요것만 체크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출제 안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3번에 보니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뭘로 계산하는가? 실거래가로 계산이 원칙입니다. 4번에 필요경비 계산공제 안 해줍니다. 높아심으로 이번에 맞추시길.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뭐다? 빨간불. 취득가액이 실거래가가 아니야. 추계, 매감한기일 때 법에서 해주는 거. 그게 바로 필요경비 계산공제야. 근데 지금 뭘 팔았는가? 국외자산. 적용하지 않는데. 5번의 별표.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줍니다. 지금 뭘 팔았다고요? 국외자산. 대신 비교 6번의 기본공제 250만 원은 해줍니다. 소득별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판을 잘 그어야 됩니다. 지금 어디 거 팔았다고요? 국외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줍니다. 기본공제 해주고. 자, 7번 양도차익의 외환산. 자, 칠판 잠깐 오시면 갑이란 사람이 미국에 땅 갖고 있다 팔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땅을 팔았는데 상대방한테 달러를 받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US 달러. 그런데 대한민국 세법상 5년 이상 주소를 뒀더라. 대한민국 양도세는 되겠죠. 그러면 대한민국 양도세 계산할 땐 달러로 계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화로 바꿔야 되겠죠. 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화를 원화로 바꿀 때 무슨 환율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준환율이 있고 제정환율이 있습니다. 자, 먼저 기준환율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폐. US 달러. US 달러와 원화를 비교하는 것을 기준환율이다라고 얘기하고, 제정환율은 US 달러 이외의 통화와 원화를 비교한 것을 제정환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US 달러 받았다. US 달러 받으면 무슨 환율 정의하고? 기준환율. 근데 이번엔 내가 땅을 팔면서 일본 엔화를 받을 수 있겠죠. 엔화 받았을 때는 제정환율. 또는 중국 돈
위하나 받았다고 볼까요? 위하나 받으면 재정환율.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8번 세율. 세율에도 역시 별표. 구분칸에 보시면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 기타 산이죠. 이거 팔면 기본세율 중요합니다. 기본세율은 6에서 4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율. 자, 그러면서 오른쪽 칸 비교만 하면 다 끝납니다. 미등기 양도 위에다가 70% 적어야 되겠죠? 우리 아까 정리하기를 국내 자산 팔았다. 국내산 팔았는데 미등기로 팔면 가장 높은 세율 70% 적용한다 그랬었죠. 근데 지금 어디 거 팔았다고요? 국외. 근데 그 나라에 등기란 제도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70% 적용하지 않고 몇 프로 적용하는가? 6에서 42%. 그리고 보유기간.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머리 아팠었죠? 예를 들면 토지를 팔았더라. 등기하고 팔은 거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이렇게 차등 과세했었죠. 그런데 지금 국외 자산 팔았을 때는 보유기간 따지지 않고 모두 다 6에서 42% 적용합니다. 주식은 통과하셔야 되고. 자, 9번의 별표. 그리고 외국 납부세액 동그라미. 칠판. 갑이 미국에 땅 갖고 있다 팔았네요. 그러면 미국 세금 냈죠? 그림이 뭐라고요? 외국 납부세. 세금 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 세법상 거주합니다. 5년 이상. 그러면 또 대한민국 양도세 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나 미국 땅 팔았어. 미국 세금 냈어. 근데 또 대한민국 세금 또 내래. 돌아버리겠죠. 뭐 이렇게 세금만 내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법에서는 대한민국 양도세 계산할 때 이중과세를 조정하고자 외국에서 낸 세금을 빼줍니다. 취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키포인트는 둘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선택의 동그라미. 첫 번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칠판 옵니다. 우리 계산 구조 대충 아시죠? 자, 이 사람이 미국에 있는 땅을 팔았습니다. 미국 세금 냈죠? 자, 첫 번째는 미국 땅 팔았는데 US 달러 받았습니다. 거주합니다. 환산해야 되겠죠? 무슨 환율로 환산하고? 기준 환율. 이 사람이 살 때는 엔화를 지불했다고 볼까요? 그러면 환산해야 되겠죠? 무슨 환율? 재정 환율. 나머지가 없더라면 양도세 넣을 겁니다. 장기부의 특별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살짝 위에 컨닝 안 해준다. 지금 국외자산 판 거니까. 그럼 소득금이 나오겠죠. 올해 처음 팔았더라 그러면 기본공제 250은 해줍니다. 과표 나오겠죠. 세율은 무조건 6에서 42%. 그럼 산출세액 나오겠죠. 여기까지 계산해 놓고 외국에서 낸 세금을 요 밑에서 빼줍니다. 그걸 뭐라 그러는가?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거다. 그리고 공제하는 걸 외국 납부 세액 공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데, 자, 칠판에서 필요경비 어디에 있죠? 취득가액과 기타 변비 합친 거죠. 여기에다가 외국에서 세금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커지니까 양도 차익은 적어지겠죠. 두 가지 다 못 받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9번의 제목이 뭐라고요? 외국에서 세금 냈어. 그런데 대한민국 양도세 또 내래. 뭐 세금만 내. 이중과세니까 빼줘야 된다. 빼줄 때는 그 사람은 선택하래. 첫 번째는 다 계산했어. 산출세까지 해놓고 밑에서 세액공제 주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거. 둘 중에 하나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자, 10번은 분할 납분 가능하고 물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게 올해 시험에도 나왔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에 보시니까 거주자 갑이 국외에 있는 양도세, 과세형 엑스토지를 양도하면서 소득이 발생했다. 다음 중 틀린 거. 단 해당 과세인의 다른 자산에 양도는 없습니다. 어디에 동그라미? 국외에. 엑스토지. 대한민국에 판 게 아니네요. 바깥에 있는 거 팔았죠? 연습. 납세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는 5년 이상. 5년 이상. 장기부 특별공제 안 해줘. 기본공제는 해줘. US 달러는 기준환율, US 달러 2회 통화는 최종환율, 세율은 무조건 6에서 40이야. 왜 여기서 세금 냈겠죠? 이중과세, 조정, 기억날 단어, 선택. 저 밑에서 빼줄 거냐? 아니면 저 위에서 더해줄 거냐? 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장 가서도 기억이 안 나니까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느냐? 될 수 있으면 시험장 갔을 때 나올 말만 전합니다.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느냐? 또 하나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느냐? 이런 거 묻겠다. 1번 갑이 엑스토지에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세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다. 건질 단어 5년 이상. 네? 2번은 갑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뭔 얘기야? 기억날 단어? 통과. 나중에 시험장 가서도 제 요약집에 없는 얘기 나오더라 그러면 무조건 통과. 2번 통과. 3번은 엑스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라는 것이 원칙이다. 요약집에 몇 번? 지금 암기 못하니까 몇 번? 3번. 양도가액은 실거래가. 예? 4번. 엑스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부 특별공제 공제한다. 몇 번? 5번. 장기부 특별공제 안 해준대. 야, 틀린 거 찾으래. 틀린 거 나왔어. 그럼 빨리 4번에 체킹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죠. 나중에 충분치가 연습 시킬 겁니다. 또 5번까지 읽으면서 엑스토지에 대한 양도세 금액에서 양도세 기본공제로 연 250만 원 공제. 기본공제 해준대. 근데 이거 왜 있습니까? 답 찾았는데. 난이도 상중하. 암기할 게 아니고 있다. 그러니까 하. 계속 찝찝합니까? 외화를 차입해서 뭐 환차익이 나오고 이런 거 몰라도 된다. 예? 예, 넘기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양도세 신고 납부하면 다 끝납니다. 한 장 넘겨서 30페이지가 되겠죠. 30페이지. 이제 우리가 열심히 세금 계산했지 않습니까? 계산하고 그냥 끝나면 안 되겠죠. 세무서에다가 신고하고 돈 내야지만이 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아까 계속 보신 거 소득세가 떠올라야 됩니다. 안 가도 되겠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 세금 계산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언제? 요거 꼭 발음하시는 겁니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때 하는 신고를 뭐라 그러는가? 확정 신고 납부. 기본적인 틀 잡아라.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내가 계산해야 돼. 내가. 자, 그런데 이 사람이 2월 4일 날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양도세 신고하는데 양도세를 다음 연도 5월 달에 하시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약간은 불안합니다. 뭐가 불안한가? 이 사람 땅 팔았습니다.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나 땅 팔았는데 돈 있죠. 다음 연도 5월 달엔 돈이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불확실하죠. 이걸 기억하셔라. 그러니까 우리 세법에서는 돈 있을 때 세금 내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뭐라 하는가? 예정 신고 납부라 부른다. 이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확정 신고는 언제 하는 것이고 다음 연도 5월 달에. 미리 하는 신고를 뭐라 그런가? 예정 신고 납부. 따라서 나중에 시험장 가서 문제 풀 때 이쪽을 묻고 있는가? 예정 신고인지 아니면 이쪽 확정 신고를 묻고 있는가? 먼저 확인하고 문제 풀어라. 그런데 예정 신고 납부는 의무입니다. 자기 선택이 아닙니다.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의무를 이행 안 하면 벌칙을 갑니다. 벌칙의 이름은 가산세. 자,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지를 법에다가 적어놔야 되겠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이거 입에 배야 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참고로
이따 기출문제 보겠지만 어떤 분은 평소에 공부할 때 2개월만 암기했습니다. 시험장 가서 허무하게 틀리고 오십니다. 전 계속 연습시킵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네. 자, 그럼 지금 사례에서 양도일은 2월 4일이죠. 2월 4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2월 말이 될 겁니다. 그로부터 2개월이니까 3월 말, 4월 말, 4월 30일. 그리고 4월 30일 이름 기억하자. 예정, 신고, 납부, 기한이다 라고 묻는 거죠. 요거 매년 출제. 예정, 신고, 납부, 기한. 그래도 여러분 표정 보니까 좋은데요? 이제는 좀 내리막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처음 만나서 세법 공부하다가 지난주까지 정상에 올랐지 않습니까? 환산 취득가에 피로미 계산 공제 돌아버리겠어. 그러다가 정상 밟고 오늘부터는 장기부 대표 문제 뭐하고 하면서 지금 뭐 하면 되는가? 신고 언제까지 했고 납부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럼 양도세는 다 끝나는 겁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서 요약집 보니까 1번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예정신고의 동그라미. 그리고 양가로 1번 예정신고 납부기한 옆에다가 별표 3개. 매년 출제. 그리고 그 옆에다가 적어놓을까요? 양도세 과세 대상 꼭 확인하자. 예정신고 납부기한 매년 출제합니다. 풀 때 뭘 확인하라고요? 양도세 과세 대상. 16페이지 못 껴놓으셨죠? 오늘 제가 준비하는데 16페이지 양도세 과세 대상 토지, 건물, 부동산에 하는 권리, 주식 또는 출자 지분, 기타 자산, 파생 상품이죠. 다시 이쪽으로 오시니까 토지, 건물, 부동산에 하는 권리, 기타 자산 팔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사례 2월 4일 날 토지 팔았습니다. 토지의 동그라미. 그러면 양도일 2월 4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2월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4월 30일까지. 4월 30일 이름이 뭐라고요? 예정, 신고, 납부, 기한. 2번은 주식을 팔았다고 볼까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여러분, 반기라는 것은 6개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고 두 번째는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바로 밑에 2월 4일 날 뭘 팔았다? 주식. 주식의 동그라미죠. 그러면 2월 4일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되겠죠. 반기 말일, 6월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8월 31일까지고. 끊어볼까요? 그러면 뭐가 없습니까? 16페이지랑 비교해 보시면 16페이지 벌써 덮으셨습니까? 굉장히 급하시네요. 네. 16페이지의 과세 대상 토지 밑에 건물, 그 밑에 부동산에 관리 있죠. 그 밑에 주식 있죠. 그 밑에 기타산 있죠. 대신 파생상품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다가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죠. 파, 생, 상, 품, X.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파생상품은 대신 3번은 부담부증이요. 부담부증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2월 4일 날 부담부증이 있더라 그러면 2월 4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2월 말부터 3개월이니까 5월 30일까지. 근데 또 이렇게 하면서 저도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매년 출제인데 한 번 더 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안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게끔 유도해야 되겠죠. 준비하시고
부담부 증여. 누가 양도세 냅니까? 증여자가. 얼마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시면은 시험장 가면 다 틀립니다. 부담부 증여는 지금 우리가 만나서 한 3번인가 4번 하는 것 같은데 잠깐 보고 올까요? 14페이지. 14페이지. 맨 위 5번 부담부 증여. 별표 3개 쳐놨죠. 별표 3개가 뭐라고요? 매년 출제. 솔직한 여러분 심정 듣고 싶습니다. 별표 3개짜리 매년 출제래. 저를 만나서 그래도 한 3-4번 한 것 같아.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양심에 찔리십니까? 안 찔리십니까? 뭐 그럴 때 여러분이 주장할 건 겁니다. 아직은 처음이니까 인정하겠습니다. 네. 자, 부담부 증여.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건물 5억짜리 갖고 있죠. 돈이 필요해서 은행 가서 담보대출 2억 빌렸습니다. 그 2억은 내 주머니에 넣었죠.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얘기합니다. 내 건물 5억짜리 주겠다. 대신 은행에서 꼬은 돈 2억 원도 당신이 좀 갚아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는 사람의 채무 2억을 떠안으니까 부담이 생기죠. 이게 바로 뭔가 부담이 있는 증여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멋지게 하면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떠안는 거. 1년 내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2억 원 자기 주머니 있죠. 근데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증자한테 2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따라서 사실상 유상이전 양도세 내야 된다. 누가요? 증여자가. 얼마에 대해서요? 채무액 2억에 대해서. 그리고 채무를 뺀 나머지 3억 원은 공짜로 준 거죠. 증여세 내야 되겠죠. 누가? 수증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부담부 증여 했을 때 양도세를 증여자 내야 돼. 그런데 예정신고하래. 언제까지인가?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월 4일 날 부담부 증여했더라. 그러면 5월 31일까지 증여자는 채무액 2억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 거기다가 조금 더 기억나는 분, 특히 2차만 준비하신 분들은 올해 출제하기를 부담부 증여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뭐 해라? 곱하기 붙여라. 거기까지 하면 너무 멋질 텐데.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 계산 문제는 곱하기. 5억 중에 2억이면 5분의 1을 곱해라. 되시겠죠? 원위치합니다. 다시 한번 예정 신고 납부 기한 매년 출제합니다. 푸는 요령이 뭐라고요? 뭘 팔았는가? 과세상 꼭 확인해라. 1번은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기타산. 2번은 주식, 파생상품 없어. 예정신고 의무 없다는 얘기고. 3번은 부담부 증여. 되시겠죠? 높아심으로 지상권 보이십니까? 안 보인다고요?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대무소유권. 2번이 부동산을 취득한 권리. 여기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했죠? 일반 분양권도 보유하죠? 예, 좋습니다. 자, 그 밑에 2번의 별표.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용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도 차익이라는 것은 팔았을 때 플러스를 양도 차익이라고 부르죠. 근데 내가 팔았는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죠. 손해를 양도 차손. 그럼 틀 잡아볼까요? 이 세상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제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래. 플러스가 양도 차익이야. 마이너스는 양도 차손이야. 제로를 뭐라 부를까요? 양도 차익 없다. 제로는 양도 차익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양도 차익이 없거나 제로. 양도 차손 마이너스여도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취지. 세무서에서는 그 사람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니까 의무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옛날에는 예정신고 납부 일찍 하면 세금을 좀 깎아줬었습니다.
그 제목이 세액공제인데 현재는 폐지가 되어서 한 푼도 안 깎아줍니다. 대신 예정후시고 납부 안 하면 아까 뭐 한다고요? 가산세 부과합니다. 올해 시험에 내년 시험이 되겠죠? 가산세 부분이 좀 통합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한 큐에 정리해 드릴 겁니다. 대신 지금 간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란 뭔가? 여러분 그 양도세 세금 계산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판사람이. 그러면서 이러한 A4 용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신고서라고 부릅니다. 신고서에 내가 얼마에 팔았고 얼마에 샀고 그런 걸 적어서 제출하는 거. 이걸 뭐라 하는가? 신고. 그런데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 하는가? 무신고. 일반일 때는 20%고 부당은 40%입니다. 과소신고는 뭘까요? 신고서는 제출했는데 세금을 좀 적게 내고자 금액을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들켰더라 그러면 가산세 내는데 일반은 10%고 부당은 40%입니다. 자, 그다음 3번은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라는 건 뭔가? 돈을 내는 거. 돈을 안 낸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낼 돈보다 적게 내는 경우가 있겠죠. 나중에 들키면 이자를 내야 됩니다. 현재는 하루에 10만 분의 25씩 냅니다. 그런데 요게 나중에 통합이 됩니다. 이건 한 큐에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간략히 넘어가시고. 자, 이제 그 밑에 2번. 양도소득 확정신고 납부라고 되어 있죠? 확정신고 동그라미. 확정신고 언제 하는 거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미리 하는 걸. 예정신고. 다음 연도 올 때 하는 게 확정신고. 똑같습니다. 과세 표준이 없거나 밑에다가 0이라고 적어놓으시고 0. 결손금액 마이너스입니다. 그래도 확정신고 하라고 합니다. 취지는 세무서에서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제로인지 모르니까 신고하라고 의무 부여했고 그런데 이러한 확정신고 납부도 의무다 보니까 안 하면 뭐 하는가? 가산세 부과합니다. 계략적으로 무신고, 신고서 A4 용지를 제출하지 않았다? 일반은 20%고 부당은 40%입니다. 과소는 A4 용지 제출했는데 금액을 적게 줘서 신고했어. 일반은 10%고 부당은 40%. 납부불성실간세 돈을 안 냈어. 적게 냈다 그러면 10만 분의 25. 일단은 지금 이렇게 기억하시고 나중에 제가 함께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겨서 31페이지. (3번에) 양도세의 분할납부와 물납부가 되어 있죠. 그중에 양가로 1번 분할납부 별표 3개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분납. 그러니까 세금을 나누어서 내는 걸 뭐라 부르는가? 분납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번에 예정신고 동그라미 확정신고 동그라미. 세금 분할납부하는 것은 예정신고 때도 할 수 있고 확정신고 때도 가능합니다. 이거 잘 출제합니다. 기본적인 요건은 납부할 세액이 각각 1,000만 원 초과할 때. 언제까지 나눠낼 수 있는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그리고 3번 주의하자. 분납할 수 있는 세액입니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인데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서 제가 아예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가로수는 제가 적어놓은 것이고 우리 시험장 가면 분납할 수 있는 세액 이런 단어를 씁니다. 판단 기준은 첫 번째,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나중에 낼 수 있고 두 번째는 2천만 원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와닿지 않죠? 이럴 때는 사례 갖고 공부해야 됩니다. 바로 밑에 사례 2월 4일 날 토지를 팔았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이라고 볼까요? 자, 먼저 예정 신고 납부 기한 뭘 확인하시고 뭘 팔았냐? 토지. 기억날 법조문.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이네. 그럼 2월 4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4월 30일까지. 그날 이름이 뭐라고요? 예정 신고 납부 기한이야. 그런데 세금 1,500만 원 내야 돼. 1,000만 원 초과하죠. 그럼 뭐 할 수 있는가? 분할 납부 가능해.
언제까지인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이니까 6월 30일까지. 틀 잡아놓으시고 첫 번째 케이스는 1,500만 원이더라. 2천만 원 이하죠. 그러면 1,000만 원을 이상을 먼저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는 금액은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동그라미 처음에 무조건 1,000만 원 이상은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몇 가지 해볼까요? 1,000만 원 내고 500만 원 가능하죠? 1,200만 원 내고 300만 원 가능합니다. 대신 800만 원 내고 700만 원 내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얼마 이상 내라고요? 1,000만 원. 두 번째는 납부세액이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처음엔 50% 이상 내야 됩니다. 나중에 낸 것은 50% 이하의 범위. 여기서 납세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해볼까요? 3천만 원일 때 먼저 2천만 원 냅니다. 나중에 1,000만 원 내는 거 가능하죠? 대신 처음에 1,000만 원 내고 나중에 2천만 원 내는 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확인되셨죠? 네. 이번에 물납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도세는 물납할 수 없고, 자, 그 밑에 양도세, 부가세 두 개 남았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낼 때 하나의 세금 내면 또 다른 세금을 덧붙입니다. 덧붙이는 세금을 뭐라 부르는가? 부가세라 부르는데 양도세는 농어촌 특별세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내는 게 아니고 감면받았을 때만. 감면받은 세액의 20%. 자, 확인해 볼까요? 우리 계산구조에서 산출세액 열심히 계산했죠.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산출세 나옵니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 세금을 좀 깎아줍니다. 깎아주는 것을 세액 감면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럼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세액 감면이 없는 케이스라고 볼까요? 어떤 사람이 저 바깥에 있는 땅을 팔았습니다. 양도세 내야 되는데 양도세 감면은 안 해줍니다. 그랬더니 산출세액이 1억 나오더라. 감면받은 거 없죠? 양도세 1억 냅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감면받은 세액의 20%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는 땅을 팔았는데 그 땅 팔았을 때 양도세 20% 깎아준다고 합니다. 깎아주는 걸 뭐라 하는가? 세액 감면. 그럼 산출세 1억 나왔네요? 20%니까 2천만 원 깎아줍니다. 양도세 얼마 낸다? 8천만 원. 그러면서 세법은 양도세 2천만 원 깎아줬으니까 농어촌 발전위에서 좀 세금제 내라고 합니다. 깎아준 돈 2천만 원에 20%, 400만 원. 그럼 이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은 양도세 8천에다가 농어촌 특별세 400만 원. 이럴 때 양도세를 뭐라 부르는가?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본세라고 부르고, 농어촌 특별세를 뭐라 부르는가? 부가세. 덧붙여서 과세한다는 얘기죠. 지금 의미만 파악하면 충분합니다. 몇 프로인지는 나중에 한 큐에 정리하면 되고, 그래서 하나 기억하실 것은, 야, 세금 낼 때 하나 세금 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세금 더 내래. 덧붙이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불러.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밑에 지방소득세로 되어 있죠. 칠판 오실까요? 배고프시죠? 네, 저도 배고픕니다. 5분 걸릴 겁니다. 소득세 1월 1일부터 13일까지. 과세기간. 세금 신고 언제 하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그때는 신고를 확정신고 납부. 개인의 소득은 세 가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종합소득은 이, 배, 사, 근, 연, 기. 열거된 것만 과세하는 것을 열거치. 세금 계산, 이 모두를 다 합치지 않아. 종합소득 6가지, 이비사 근연기는 합쳐서 계산하래. 그때 쓰는 말이 종합과세. 퇴직금 따로 계산하래. 분류과세. 양도소득 따로 계산하래. 분류과세. 반대말, 종합과세 반대말은 분류과세. 분류과세 반대말은 종합과세. 허를 찌릅니다. 종합과세가 뭐다? 이왕이면 요거부터 종합소득, 이비사 근연기를 합쳐서 계산해. 분류과세는 퇴직소득 따로 계산, 양도소득 따로 계산. 그러면서 이러한 소득세는 국세죠. 국가로 가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소득세 낼 때
또 세금 내래. 무슨 세금 내는가? 지방소득세 내래. 희한한 나라네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지방소득세는 국세일까 지방세일까? 지방세야. 눈치 많이 커졌다. 소득세는 국세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야. 그러면서 지방소득세는 조금 전에 공부하신 소득세 틀과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소득세,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죠. 무슨 세금 또 내라고요? 지방소득세. 그러면서 요 이름이 바뀝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요거는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요거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래서 요걸 통틀어서 뭐라 그런가? 지방소득세.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시험장 갔을 때 기억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시험장 갔을 때 깜빡깜빡 기억하셔라. 소득세가 있어. 근데 무슨 세금 또 내라고요? 지방소득세. 뭔가 붙어. 그러면서 틀은 똑같아. 종합소득은 종합과세? 예? 따라서 종합소득 낼 때 지방소득세 내야 돼. 얘도 종합과세야.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나 회사 다녀 퇴직했다. 퇴직금 받죠. 분류과세인 건 아시죠? 또 무슨 세금 내야 된다고요?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얘도 따로 계산하래. 근데 이번에 땅 팔았어. 양도세 내는 건 아시죠? 세금세는 따로 하지 않습니까? 또 무슨 세금 내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요거 꼭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산출세이죠. 소득세 과세표준이 만약에 1억이라고 볼까요? 세율이 50%입니다. 산출세액은 5천만 원 나올 겁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합니다. 대신 지방소득세 세율은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 따라서 1억 원의 10분의 1이고 50%의 10분의 1이니까 5%. 500만 원. 그래서 기억하실 거, 야, 소득세 낼 때 이만큼 낸대. 그럼 추가적으로 무슨 세금 낸다고요? 지방소득세 또 내야 된대. 틀 잡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요 화면에서 올해 시험에 한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죠.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부동산 거래할 때 취득, 보유, 양도 단계 아시죠? 내가 상가 건물 갖고 있어. 상가 건물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 놓고 월세 받습니다. 종합소득세 내는 거 아시죠? 종합소득세입니다.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나 지금 상가 건물 가지고 있어. 보유하고 있어. 임대 놓고서 월세 받아. 종합소득세는 보유 단계. 또 무슨 세금 내야 된다고요? 지방소득세. 무슨 단계? 보유 단계. 내가 이번에 땅을 갖고 있다 팔았어. 양도세 내야 되겠죠. 팔았어. 양도 단계. 그러면서 또 무슨 세금 내는가?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도 양도 단계. 그래서 소득세 올해 출제하기를 종합소득세, 보유, 양도소득세, 양도 단계, 지방소득세 같이 다니니까 보유 단계, 지방소득세, 양도 단계. 그래서 우리 세법 공부하실 때 소득세 나오면 꼭 뭘 생각하시라고요? 지방소득세.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렇고 대신 그 밑에 4번에 소액징수 면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2,000원 미만인 경우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재산세에도 또 나올 겁니다. 소액 징수 면제.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그 재산세 고의서 같은 거 받았을 때 칼라입니까? 흑백입니까? 칼라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만들 때 제작 원가가 2,000원이 넘게 듭니다. 근데 이번에 수익금 1,700원 걷기 위해서 보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제목이 소액 징수 면제. 요 사례 풀고 갈까요? 등기된 사업용 토지를 6개월 보유하고 팝니다. 과세 표준이 1억 원이나 가정해 볼까요? 그럼 양도세, 과세 표준은 1억 원. 양도세 세율, 지금 뭘 팔았다? 토지. 등기하고 팔았죠?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 40%, 2년 이상 보유가 6에서 42%.
6개월 보유래 50%. 그럼 1억 원에 50%니까 5천만 원. 양도세 내야죠. 무슨 세금 또 낸다? 지방소득세. 과세 표준은 똑같아. 대신 세율은 50%에 10분의 1인 5%래. 500만 원.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제가 연결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이제 질문하시는데, 야, 그럼 지방소득세는 양도세의 부가세냐? 아닙니다. 참고로 옛날에는 요 이름이 뭐였는가? 소득할 주민세였었습니다. 그때는 소득세 낼 때 소득할 주민세는 부가세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할 주민세가 출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바뀝니다. 그 이름이 바로 지방소득세. 출가했으니까 이제 같은 집안은 아니어서 지방소득세는 양도세의 부가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별도로 과세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뒤쪽이 더 어려운가요? 차라리 그 양도세 계산이 더 편합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고, 그럼 다음 주에 오실 때 그 B 갖고 오시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희가 산책하면서 가도 되고, 또 때라서는 막 뛰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오시라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